자본주의. 돈이 아닌 고수를 쫓아 신나는 놀이터로 만들다. 또 떨어졌다고?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벌써 20군데는 넘은 것 같아. 20대 후반. 누군가의 연이은 취업 실패 소식. 친구들은 위로를 건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묵직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끝없는 스펙 쌓기와 면접 준비, 그리고 번번이 날아오는 불합격 통지.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남들처럼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갈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펼친 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루 3분 꺼내 먹는 자본주의의 에필로그에 적힌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눈앞의 돈을 쫓기보다 스스로 고수가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고수에게 자본주의는 신나는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고수? 그는 의아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쫓지 말라고? 이 짧지만 강력한 문장은 그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쫓고 있었던 거지? 남들이 인정해주는 타이틀?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고수가 되고 싶은 분야는 뭐지?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번듯한 직업을 맹목적으로 쫓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화려한 타이틀이나 높은 연봉은 아직 멀게 느껴졌지만 불안감 대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비 고수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고수가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고수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고수가 되어 자본주의를 놀이터 삼아 신나게 살고 있는 김수민 씨. 마지막으로 예비 고수로 성장해가는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고수가 되지 못한 보통의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넌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야? 나이가 몇인데? 땡땡이는 벌써 과장 달았다면서? 우리 동기들 다 잘 나가는데 말이야. 귀에 익숙한 대화 아닌가요? 대부분의 우리는 대학 시절을 그저 흘려보내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뒤늦게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SNS에서는 또래들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공했을까? 하지만 잠깐, 그들의 성공 스토리 뒤에 숨겨진 10년의 노력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들이 빛나는 성공을 거두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분야를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난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해. 이런 조급함에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다 보면 어느덧 40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제야 어떻게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이미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실력을 연마해온 고수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은 축적된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영역을 개척하며 자본주의라는 무대를 자유롭게 누빕니다. 반면 하수는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며 불안과 좌절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독창적인 실력으로 자본주의를 놀이터로 만든 화가 이수민 씨 이야기입니다. 이수민, 그 화가 요즘 작품 하나에 얼마나 받는지 알아? 상상도 못할 금액이래. 화가 이수민 씨의 이야기는 고수가 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어떻게 신나는 놀이터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초기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하면서요. 그녀는 처음부터 유명해지거나 단숨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 대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실력자, 즉 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끈기 있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전통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한 독창적인 화풍을 완성했고 미술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립 큐레이터의 눈에 띈 그녀의 작품은 개인전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평론가들의 찬사와 컬렉터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유명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으며 해외 아트페어 출품을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며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이수민 씨는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여 사업가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패션, 인테리어 상품들이 출시되었고 한정판 굿즈, 아트 포스터, NFT 형태로 발행되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이수민 씨는 자신의 핵심 역량인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처음부터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자신만의 예술이라는 확고한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청년의 이야기로 책 한 권의 에필로그가 가져온 삶의 변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 취직도 안 된 상황에서? 넌 항상 현실적이지 못했어. 그러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친구들과 가족의 우려 속에서도 책 하루 3분 꺼내 먹는 자본주의의 에필로그를 읽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20대 후반의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고수가 되고 싶은 분야를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말이죠. 남들이 뭐라든 10년 후 내가 이 분야의 고수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좌절 대신 고수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는 온라인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의 철학, 친환경 소재, 업사이클링 기술 등을 배우고 관련 다큐멘터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론 학습과 더불어 그는 직접 헌옷을 수선하고 리폼하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말이면 플리마켓에 나가 자신이 만든 제품들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고 초기 판매 실적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귀중한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작업 과정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과 친환경적인 제작 방식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소규모 편집숍에서 그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조금씩 인정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분야에서 고수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즐거움이었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돈보다 고수가 되는 것에 집중했을 때 막막했던 청춘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성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정답이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아 불안과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자신만의 독창적인 실력을 갈고 닦아 예술 분야에서 성공과 사업 확장을 이룬 화가 이수민 씨, 그리고 책 한 권의 에필로그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의 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성장해 나가는 청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성공과 만족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겉으로 보이는 번듯함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쌓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한 분야에 집중하여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자본주의는 더 이상 냉혹한 경쟁의 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가치를 창출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로 변모합니다. 고수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더딜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왜 안정적인 길을 놔두고 위험한 선택을 해? 너만 뒤처지는 거 알아? 하지만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자문해보세요. 진정한 고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본주의라는 무대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주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돈이 아닌 고수가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자본주의는 당신에게 신나는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무엇의 고수가 되고 싶나요?